네, 반갑습니다. 한국사회 해설의 품격을 담은 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고급 46회 전반부 해설에 이어 후반부 해설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도 후반부에 나오는 문제들은 대체로 기출에서 연계된 문제들이 많아가지고 크게 어렵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만약 틀린 문제들이 있다면 이번 회차를 통해서 충분히 복습하신 뒤에 앞으로 심화 대비를 위해 모든 내용들을 최대한 가져가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후반부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26번 문제의 경우에는 가 왕의 재해기간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일단 이 문제 어렵습니다. 아마 전반부에서는 이 문제까지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미리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이 이인자란 정의량이라는 키워드를 알았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세제란 키워드도 중요했었고, 이게 뭔 사건이냐면 이인자의 난이란 거거든요. 사실 이 이인자를 보자마자 이 사건을 알으신 분들은 이 문제가 쉬웠을 텐데, 이게 잘 나왔던 키워드는 아니라 어려울만 했어요. 이게 1728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기출 연계 문제긴 했거든요. 근데 이게 14회랑 15회 고급에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앞서 다룬 세조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출에서 10회 이내, 그러니까 저는 기출 10회 이내에 나왔던 내용은 최대한 모두 외울 필요가 있다 강조하는데, 이런 문제까지는 저도 썩 맞추라고 못하겠네요. 이건 좀 어려울만 했어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제가 초반이지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숙종이랑 경종이랑 영조를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좀 쉽게 풀 수 있거든요. 이 숙종시기에는 환국이 있었잖아요. 환국. 뭐 경신왕국,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서인이 힘을 먹었어요. 서인이. 물론 남인도 있긴 했는데 이 시기부터는 사실상 서인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 경종 시기부터는 노론이라 이 시기부터는 노론이랑 소론 중심이었거든요. 근데 이 노론은 이 영조 중심이고 소론은 경종 중심이에요. 그래서 경종 시기에 이 노론이 경종을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 때 발생한 사건으로 신임 사화라고 있거든요.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은 이전 기출에서 나왔고, 이거 여러분들이 먼저 짚고 가야 왜 문제에 제시된 사건을 발생했는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1721년인데, 이게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경종 시기에 노론이, 아이 우리 경종님 몸도 아프신데 얼른 영조한테 세자도 넘기고 빨리 대리청정도 맡기고, 아이 몸 아프신데 빨리 나가세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압박해요. 그래가지고 경종이, 야 왕이 우스워? 나 만만해? 이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당시에 노론에 그 사대신이 있거든요. 뭐 김창집, 이명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때 한번 노론을 갈아 엎었어요. 근데 금방 경종도 병에 걸려가지고 사망했는데, 이 영조 시기에 와가지고 이제 노론이 우세하거든요. 노론은 영조 편이니까. 그때는 반대로 소론이 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소론이 약해지니까 자신들의 입지를 키우기 위해서 이런 사건을 발생한 거예요. 영조는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 사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나주 괴소 사건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론이 입지가 약해지니까 좀 노론을 어떻게든 입지를 약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시킨 사건이다. 그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붕당의 역사를 알아야 왜 이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어려울 만했어요. 1번, 허적과 윤유 등 남인들이 대거 축출되었다. 이거는 숙종식이죠. 아까 설명한 경신왕국.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박규수의 건의로 삼정 이정청이 설치되었다. 이거는 철종이죠. 그러니까 임술농민 봉기랑 관련된 대표적인 키워드로 역시 안 맞고요. 3번, 자아에 대비해 복상 문제로 예송이 전개되었다. 이거는 현종. 뭐 기의 예송, 갑인 예송 이걸 말할 수 있죠. 1659년부터 1674년까지. 4번,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한 탕평비가 건립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영조랑 관련된 키워드가 맞는 게, 왜냐면 그 이인자의 난이라던가 이런 나주개서 사건으로 하도 붕당이 영조 시기까지 와서도 더럽게 싸우니까, 아 제발 좀 그만 싸워, 내가 두루두루 등용해줄게,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1740년대 와가지고 이 탕평비를 세워가지고
제가 두두 등용해 줄 테니까 제발 좀 그만 싸우세요. 그래서 영도 시기에 탕평비가 건립된 거예요. 이걸 이해해야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가 나온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5번 왕조의 통치 규범을 재정비한 대정통편이 편찬되었다. 이거는 정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제가 이 문제만 조금 설명이 깊게 필요해서 좀 설명 많이 했는데 뒤에 문제부터는 최대한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27번.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의 경제 상황을 물었는데 이 문제는 제가 맨날 말했죠. 이 시기쯤이면 조선 후기 낼 확률이 90%다. 여기 산대놀이를 봤다. 뭐 탈을 쓸 논의꾼. 그리고 수어청이 나왔는데 일단 좌측의 키워드는 탈춤이에요. 탈춤.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 서민들의 문화 활동도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키워드가 탈춤이랑 판소리고요. 이 수어청이란 거는 인조 시기에 만든 오군영인데 흔히 조선 후기를 얘기하려면은 그 한 대충 선조에서 광해군 시기부터 그러니까 임진왜란을 저두로 대체로 조선 후기로 봐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바탕으로 조선 후기인 걸 알 수 있고 사실 이거 몰라도 선지 같다고도 풀 수는 있었어요. 1번 담배, 면화 등이 상품작물로 재배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농작물 외에도 이런 상품작물도 많이 재배했죠. 2번 경기 지역에 하나여 과전법이 실시되었다. 이거는 1391년.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선 초기랑 관련된 키워드죠. 세조 시기 지정법 시행하기 전까지 조선 초기의 대표적인 토지제도로서 정답은 2번입니다.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요. 3번 국경지대에서 계시무역과 후시무역이 이루어졌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그런 중국과의 교류가 많았는데 계시무역은 공무역, 후시무역은 사무역 또는 밀무역. 4번 모내기법의 확산으로 벼와 보리의 이모장이 성행하였다. 맞아요. 이것도. 이 시기에는 농업의 발달이랑 수리시설의 확충을 통한 그런 농법의 발달이 이루어졌죠. 5번 설점 수제자의 시행으로 민간의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었다. 이것도 맞아요. 문제 제시된 시기에는 민간의 광산 개발을 통해서 돈을 벌려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광산을 운영하는 대가로서 세금을 거둔 제도가 설점 수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28번.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물어봤는데 일단 여기서 오랑캐 침략이 나왔는데 오랑캐가 언급되면은 대체로 그 북쪽 지방에 있는 유목 민족들을 언급할 확률이 높아요. 자, 그러면 이어서 28번 문제. 다음 교서가 발표된 전쟁 기간에 있었던 사실을 물었는데 일단 이 사료는 일단 오랑캐 침략. 이 오랑캐가 언급되면은 대체로 북쪽 지방에 있는 유목 민족들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일단 대체로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무튼 지난 정묘년에는 변란이 생겼을 때 임시 방편으로 강화를 허락했다.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어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키워드는 이걸 바탕으로 병자 호란인 걸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그러니까 이 지난 정묘년, 그러니까 정묘 호란 시기에는 형제 관계를 맺어가지고 어떻게 강화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당시 이 황제를 참칭하고 우리나라를 업신 여긴다는 게 이게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후금이 청나라로 바뀐 뒤에 군신 관계를 요구했다. 이게 그 사료의 맥락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실수하는 게 제가 실제로 시험 볼 때도 그랬거든요. 이 정면연만 보고서 4번 아닌가? 이렇게 푸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료의 맥락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면연 때 이랬는데 그럼 지금은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이렇게 풀어야 되지. 이런 식으로 그냥 키워드만 그냥 띡 보고 푸시면 실수할 수 있으니까 이러시면 안 돼요. 풍선이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이런 실수를 하겠어요? 하는 분들 있는데 실전 가면 진짜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꼭 나와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1번 김상용이 강화도에서 순절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 김상용이라는 인물은 당시에 그 왕의 신주? 패? 이거를 가지고서 이 강화도에서 이걸 지키려고 순절한 인물인데 이 인물 이외에도 두 명을 더 외워두세요. 이 인물 외에도 추가적으로 외워두면 좋은 인물이 임경업이랑 그리고 김준용이에요. 김준용.
차례대로 위에 임경업이란 인물은 그 백마산성에서 항전한 인물이고, 이 김준용이란 인물은 광교산을 상전했거든요. 이 인물도 이 병자호랑 관련된 키워드로 잘 나오는 인물들이라 같이 외워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2번, 정문부가 길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다. 이거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임진왜란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물은 그 함경도 지역에서 그 왜군을 막은 의병이에요. 이게 잘 나오는 키워드는 아닌데 그래도 외워는 두시는 게 나올 것 같아요. 나중에 임진왜란 관련된 사실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3번,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이거는 똑같이 임진왜란이에요. 평양선 전투가 고대 시대에도 있는데 그 임진왜란 시기도 있었습니다. 4번, 정봉수와 이립이 용골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 아까 말 그대로 정묘호란이에요. 정묘호란은 사실 이거 외에는 내 키워드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것만 외우셔도 되고요. 아무튼 5번, 포수, 사수, 살수로 구성된 훈련도감이 설치되었다. 똑같이 임진왜란입니다. 이때 유성룡이 건의를 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유형도 두 번에서 한 번은 나오는 유형이라 꼭 외우셔야 되는데 3점 치고는 그렇게까지 까다롭다고 느끼진 않았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자, 그럼 이어서 29번 문제. 다음 뉴스에서 보도하는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서 그 청천간 이북 지역과 정주성, 우군칙, 이의저 이게 중요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29번은 홍경래의 난이에요. 이게 왜 홍경래의 난이 키워드인지 좀 다 적은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이 사건은 1811년에 발생했죠. 일단 여기서 청천강 이북이랑 정주성은 그 평안도 지역에 있는 거예요. 평안도. 그러니까 이 사건이 크게 뭐 평안도 지역, 그러니까 서북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해서 발생한 사건이란 키워드를 자주 내고요. 우군칙 이의죠. 원래는 홍경래라던가 평서 대원수란 힌트를 주는데 여기서는 우군칙이랑 다른 인물 준 거 보니까 조금 어렵게 내려있지만 이 정주성이란 키워드가 중요했어요. 근데 그 동학 농민운동에 전주성이라 비교하는데요. 전주성 이건 정주성이에요. 정주성. 발음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1번, 척 외양 창의를 기치로 내걸었다. 이거는 동학 농민운동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외구라던가 외구는 아니고 외적과 서양을 몰아내고 의리를 뭔가 이렇게 지킨다. 좀 그런 느낌? 아무튼 아니고요. 2번, 몰랑 양반 유계춘이 주도하였다. 이거는 임술농민봉기. 이때 백낙신의 학정에 반발해서 진주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사건이죠. 자, 3번. 청군이 파병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일단 이건 말도 안 되는 게 이거는 거의 개항기식은 가야 되거든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모군란이랑 갑신정변이에요. 그래서 키워드가 안 맞아요. 틀렸고요. 4번. 남쪽과 북쪽이 연합하여 전개되었다. 이거 역시 동학 농민운동이에요. 참고로 이 북접에서는 손병이, 남접에서는 전봉준이 합쳐가지고 그 일본군의 침입에 대항하였죠. 5번, 서북인에 대한 차별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정답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에 반발했다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0번 문제.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 주세봉이 안양을 제사하고 그 동아시아 그 전파되었던 성리학이 지역화되고 변형되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이게 중요했어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서원인 걸 알 수 있죠. 이 시기에는 그래도 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는 뉴스가 많아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 그 주세봉이랑 관련된 서원은 백운동 서원이에요. 백운동 서원. 이게 나중에 소수서원이라는 그런 현판을 받았죠. 그 이황 선생님에 의해서. 솔직히 서원 문제 냈으면 좀 이렇게 줬어야지. 44회 때 김장생 문제는 조금 너무하긴 했어요. 다 잘 모르는 인물인데 너무 어려운 거 내고. 아무튼 1번, 전국의 붕어9년에 하나씩 설립되었다. 이거는 향교랑 관련된 키워드. 향교. 서원은 이렇게까지 꼼꼼히 안 지어졌어요. 2번,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를 원칙으로 하였다. 이거는 성균관. 좀 엘리트들만 받는 진짜 약간 지금으로 치면 약간 서울대 느낌? 그런 국립학교죠. 아무튼 3번, 중앙에서 교관인 교수나 훈도가 파견되었다. 역시 한교입니다.
향교에선 전문적인 그런 교수님들을 파견시켰거든요. 4번 유학을 비롯하여 유학, 서학, 산학을 교육하였다. 이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키워드인데 국자감이에요. 고려시대 국립교육기관. 여기서 유학, 서학, 산학이라는 거는 좀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학에서도 뭐 인문대학, 상경대학, 자연대학, 뭐 생명과학대학, 예술대학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여러 과목 가르쳤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번 국왕으로부터 편액과 함께 서적 등을 받기도 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그 당시에 좀 국가적으로 인정받은 서원은 뭔가 노비도 주고 땅도 주고 곡식도 주고 뭔가 되게 많이 지원해 주니까 나중에 흥선대원군 시기 와가지고 하도 붕당해서 그 국가적으로 이렇게 받는 거는 많으니까 국가 재정은 부족한데 이게 붕당이 여기 모여가지고 자기들 근거지를 확 활용하고 악용돼 버리니까 당시에 이 인물 때 이 서원을 없애버린 이유가 이런 이유에서도 좀 기인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1번. 다음 서신이 교환된 이후에 전개된 사실이란데 어디 남의 무덤을 파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이지만 그리고 덕삼요소. 요거는 좀 제가 이거 적어드릴게요. 31번은 이 병제 그러니까 병인 박해, 제너럴 셔무너 사건, 병호, 병인 양요 그리고 문제에 나왔던 이 오페르트 도굴 사건 이게 이번 31번의 키워드예요. 그리고 신척 사실 이거 알았으면은 여기서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 걸 알면은 이거 고르면 답 돼요. 1번 어즈연 부대가 광성보에서 항전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건 신미양요거든요. 참고로 이게 오페르트 도굴 사건인 이유는 일단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렇게 뭔가 남의 무덤을 판 사건은 이 오페레트 도굴 사건 외에는 거의 내는 게 없고요. 이 충남 덕산이 그러니까 이게 충남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흥선대원군의 아버지의 무덤이랑 관련된 곳이에요. 그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 2번 외교장각의 의궤가 구계로 약탈되었다. 이거는 병인양류라서 이전이랑 안 맞고요. 3번 평양관민이 제너럴 셔먼원을 불태웠다. 역시 여기 제너럴 셔먼원 사건이니까 안 맞고요. 이전이고 4번 로즈 제독의 함대가 양화진에 침입하였다.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병인 양류예요.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그러니까 2번, 4번 그리고 요거는 3번은 다 여기 있는 거고 저 같은 경우 이거 외울 때 이 로즈란 키워드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즈, 그러니까 약간 베르사유의 장미. 그러니까 프랑스의 장미, 베르사유 장미 연계해서 저는 그런 식으로 외워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로저스는 이거랑 비교해서 미국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번 양현수 부대가 정독잔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하였다. 이것도 역시 병인 양류라서 다 이전이고 1번만 이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2점 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간단한 편이었어요. 자, 이어서 32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3점짜리 문제네요. 난군이 거리 침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고 각 연이 군인에게 지급할 봉급을 몇 개월 동안 지급하지 않았고 중전의 국상이 공포되었다. 3점짜리 치고는 키워드는 별로 안 어려웠어요. 이거 이모군란이에요. 당시 구식 군인들에 대한 그런 봉급이 밀려가지고 군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 선해청이라던가 궁궐을 침입한 사건이 이모군란이죠. 참고로 이때 이게 뭔 얘기냐면 당시에 명성황후가 그 구식군인들이 쳐들어오니까 와 나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거짓으로 와 나 죽었다 그 습격받아서 시해되었다 그렇게 뻥치고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것까지 같이 이해해두시면 됩니다. 1번 통감부의 반야 탄압으로 실패하였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게 이거는 1882년인데 이거는 1905년이에요. 시기적으로 너무 뒤라 연결될 리가 없고요. 2번 통리기 무화문이 설치되는 배경이 되었다. 이거는 1880년인데 당연히 시기적으로 연결될 리가 없겠죠? 안 맞고요. 3번 홍범 시사도를 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게요. 이게 각 그 개혁마다 어떤 그런 개혁문? 아니 조항? 그걸 연결하는지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튼 연결 안 되고요. 4번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이 주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이랑 그 제물포 조약을 체결했거든요. 제물포. 이때 당시에 이 구식군인들이 일본 공사관도 습격해서 당시 좀 유가족이라던가 부상자가 속출했거든요. 그래서 야 니네 때문에 우리 관리도 또 죽으면 어떡해. 야 나 불안하니까 군사 조금 우리 공사관에 둬야겠어. 그걸 여기 제물포 조약에서 규정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연결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김기수가 수신자로 일본에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1876년이라 당연히 연결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조약을 맺었는지 흐름을 이해하면 이런 키워드가 이해하기 쉬워요. 3점 치고 이것도 솔직히 괜찮았어요. 나름대로. 자, 이어서 33번 문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이 러시아 교관들과 재정 고문의 체류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는데 이거를 바탕으로 이건 조금 추론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33번은 독립협회예요. 이게 왜 독립협회랑 연결이 되냐면 이 독립협회는 1896년부터 1898년까지 활동했는데 이 시기에는 청나라에서 그 러시아로 그러니까 일본 제외하고 러시아로 이권 침탈을 하는 그 국가가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저령도 조차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런 이권 침탈이 더 심각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러시아의 이권 침탈을 안 돼 하고 막은 단체가 독립협회예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러시아에 대한 뭔가 이내 침략하는 걸 막는다? 독립협회이다. 그런 식으로 외우는 게 좋습니다. 1번 만세보를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이거는 천도교죠. 안 맞고요. 2번 일본의 황무지 개관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거는 보안해. 3번 중추원 개편을 통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맞아요. 그 문제 제시된 단체는 그 허니 육조라 해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개혁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의회 설립과 같은 근대식 개혁을 추구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4번 독립운동 자금 마련을 위해 독립공채를 발행하였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일종의 그 독립공채라는 거는 기부금 같은 거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고 5번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설립하여 인재를 양성하였다. 이거는 신민회죠. 대성학교는 안창호 선생님, 오산학교는 이승훈 선생님.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그래도 이것까지도 3점짜리 치고는 이 흐름만 이해했으면 크게 나쁘지 않았어요. 그래도 3점짜리들이 뭔가 새로운 걸 준 게 아니라 나름 괜찮았다? 자, 이어서 34번. 밑줄군 내각에서 추진한 정책을 물었는데 이번엔 힌트가 하나밖에 없어요. 태양력. 해풍사님 저 이런 태양력이라던가 뭐 건양이라던가 개국이라던가 연어 너무 외우기 힘든데 저는 솔직히 이 문제가 제일 쉽다 느꼈거든요. 왜 그러냐고요? 선지 분석부터 해드릴게요. 1번 건양이라는 연어를 제정하였다. 이게 답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제시된 그 내각은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내각이라 표현을 할 수는 없는데 을미개혁과 관련된 거예요. 을미개혁. 34번의 문제는 근데 제가 이거 암기할 때 팁을 주는 게 있거든요. 양양 외우라고. 양양. 그러니까 을미개혁 때는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약간 서양의 근대식 문물 같은 걸 내가 전수시켜줄게. 그런 식으로 암기를 시켜가지고 그 서양의 근대식 그런 거인 뭐 건양, 태양력 이런 게 연결될 수 있다. 전 그렇게 암기시켜요. 그래서 양양만 연결하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기 쉬워요. 이 팁 가져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2번 전국 팔도를 23부로 개편하였다. 이거는 2차 가보 개혁인데 그 약간 그 전국에 대한 그런 개편을 나오면은 대체로 2차 가보 개혁의 확률이 높아요. 이 시기에는. 참고로 그 지방에 대한 행정 구획도 개편한 게 있어요. 227개소였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좀 숫자 많으면 2차 가보 개혁이에요. 아무튼 3번 황제 직속에 원수부를 설치하였다. 이거는 광무개혁. 그냥 황제 직속이 그냥 군대 같은 거라 생각하면 좋아요. 아무튼 안 맞고요. 4번 방문국을 설치하여 한성승보를 발행하였다.
이 을미기억이란 건 1890년대인데 이거는 83년이라 안 맞아요. 틀렸고요. 5번 공사노비법을 협파하고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이건 1차 가보게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건양태양력, 건양태양력. 이거 외우세요. 이거 꿀팁입니다. 자, 이어서 35번 문제. 각 지역에 전개된 민족운동을 다뤘는데, 야, 이 문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어요. 일단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거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랑 관련된 거거든요. 제가 이거부터 왜 먼저 말해드리는지 이거 적고 나서 알려드릴게요. 이게 왜 샌프란시스코 지역이랑 관련됐냐면 솔직히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려면은 이거 외에는 핀트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만한 지역이 아니거든요. 만약에 유학을 갔다 왔다면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외에는 힌트 없어요. 그래서 설명 좀 드리면 이 다뉴바 애국선열 기념비란 거는 그 3.1 운동이 발생한 이후에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그 약간 그런 3.1 운동을 기념하는 그런 선열식을 했어요. 그거고 이 리들리 한인 이민 역사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있는 한인촌이에요. 한인촌. 아마 이거는 잘 모를 거예요. 이거까지는. 그리고 솔직히 여기 밑에 있는 그 공립협회란 키워드 잘 모를 텐데 이거는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그런 항일 독립 단체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해풍사님 저 이런 거 다 모르는데 그럼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근데 솔직히 여러분들한테는 그게 있어요. 어차피 이거 다 모르잖아요. 대부분 몰랐을 거예요. 이거 알면 진짜 역사 고수예요.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저도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솔직하게 이때 이거 갖다 풀었지 이거 다 몰랐어요. 오히려 모르는데 안다고 거짓말하는 게 더 쪽팔리고 음영짓이에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 공부하니까 안 거지. 여러분들한테 솔직히 이거 하나 갖다 풀라고 이거 제시한 거예요, 사실. 이럴 때 아니면 이거 솔직히 알 기회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거 나온다고 쫄지 마요. 어차피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이거 다 알고 푸는 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이런 어려운 거 주더라도 이거는 알잖아. 이런 식으로 주는 게 그런 출제자의 그런 원리거든요. 그럼 이거 뭐냐? 아까도 이것만 강조하는데 스티븐스 압살이에요. 스티븐스. 이게 다 샌프란시스코랑 연결되는데 이거는 그 친일파 미국인이 스티븐스를 암살한 그 두 열사의 활동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외우거든요. 친일파를 암살하기 위해서 앞글자 따가지고 총을 장전해가지고 쐈다. 탕! 이런 식으로 암기시켜요.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조금 더 암기하기 쉬울 거예요. 아무튼 1번. 신은 강습소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서간도죠. 제가 맨날 강조하는 이씨 영재. 이상용, 이회영, 이동영 선생님.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해조신문을 발간하여 국권 회복에 힘썼다. 이거는 연해주. 보통은 그 권업신문을 제시하는데 이번에는 해조신문을 좀 줬네요.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서전서숙을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이거는 북간도. 4번. 대한인 군민회를 중심으로 외교활동을 펼쳤다. 이게 정답이에요. 미주지역은 대체로 이름이 긴 단체면 정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5번.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여 대일항전을 준비하였다. 이거는 중국 지역이랑 관련되는데 중국 화북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일제감정기 마지막 시기.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키워드 갖다 뚫지 말고 어차피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하나 주고서 이거 어차피 문제 나온 김에 이런 지역도 있구나. 너희들한테 알아가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수험생분들한테 알아가라고 이걸 알려주는 거니까 이거 나왔다고 쫄지 말고 솔직히 이건 교재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거를 내가 제대로 파악했냐 못했냐 그거를 지표로 잡으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37번 문제.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이 천수평이랑 북로군정서의 기습. 아, 이건 힌트를 그나마 대놓고 줬네요. 원래는 이 천수평이라던가 이 어랑촌이라던가 아니면 더 없나 힌트가? 더 없네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천수평이랑 어랑촌 같은 이 청산리 지역에 있는 그 지명을 바탕으로 이게 어느 단체의 활동이냐 그거를 추론하는데 이번에 북로군정서도 대놓고 줘가지고 문제를 파악하는 건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근데 맨날 말하잖아요. 제가 이거 단체 몰라도 이후 고르라고 했잖아요. 이후. 그럼 시기적으로 지금 문제 내는 거 보니까
일제감정기 시기 들어왔거든요. 그럼 일제감정기 시기랑 관련된 것만 고르면 다 맞출 수 있어요. 일단 기억, 시상도 창의군이 서울 진공작전을 추진하였다. 이거는 1907년이죠. 참고로 이 청산리 대첩은 1920년인데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안 맞고요. 니은, 일제가 중국 군벌과 미스야 협정을 체결하였다. 이거는 25년이에요.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이 독립군이 활동한 이후에는 만주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했거든요. 그 만주 지역의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체결한 협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디귿, 일제가 이른바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능궁에서 잘 안 나오는데 그 호남훈병이라고 있거든요. 그런 의병까지 발생한 이후에 국내 의병을 탄압하기 위해서 막 방화도 지르고 강간도 하고 막 독립군들 막 살인하고 온갖 만행을 저지른 게 남한 대토벌 작전이에요. 그래서 이전이라 안 맞고요. 이것도 안타까운 사건이에요. 아무튼 리을, 독립군이 전열을 정비하기 위해 자유시로 이동하였다. 이 청산리 대첩이 발생한 이후에 그 간도 참변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간도 지역의 독립군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막 불지르고 애들 강간하고 막 학살하고 별 온갖 만행을 일제가 진짜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간도 지역에서 더 이상 독립군 활동 못 하겠다. 그래서 연해주 지역으로 이동한 게 자유시 이동이에요. 거기서 자유시 참변을 당했죠. 그래서 이후 시점이라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 일제감정기 이전만 골랐어도 답은 고르는데 크게 무리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이 대략적인 시기라도 꼭 알아두세요. 자, 이어서 37번 문제. 가 단체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 임병찬의 순집이 그리고 고종의 밀지를 받았다. 이건 독립의금부네요. 제가 이 독립의금부도 선지 분석할 때 자주 강조했어가지고 이 임병찬이라는 인물 보자마자 바로 풀 수 있었어야 돼요. 이 인물도 적지 않게 나왔어가지고 까다롭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정되었다. 이거는 신간회죠, 신간회. 제가 맨날 강조하는 그 60만세 운동 이후에 그 민족 유해당 운동, 정우의 선언, 그 이후에 신간회. 2번 일제가 꾸며낸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되었다. 이거는 신민회죠. 이게 나중 가면은 신민회랑 신간회 이름도 헷갈려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헷갈려더라고요, 의외로. 3번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하여 탄압하였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이 단체가 그 12년부터 16년까지 활동했는데 이거는 25년부터예요. 25년. 그래서 이건 25년에 지정된 거라 시기적으로 당연히 말이 안 되고요. 4번 백산상회를 통해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였다. 이건 좀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게 뭐냐면 그 1914년쯤부터 그 안희재 선생님이라고 있거든요. 안희재 이분이 그 부산 지역에다가 그런 뭔가 회사 같은 걸 만들었어요. 회사.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부산 지역에다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좀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줬는데 특히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에 세워진 이후에는 이 단체도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해 줬다. 그래서 그거는 좀 기억해 두세요. 이런 역사도 이럴 때 아니면 알아볼 수 없으니까 나중에 궁금하시면 댓글 주시거나 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5번 국권 반환 요구서를 조선 총독에게 제출할 것을 계획하였다. 정답이에요. 문제에 제시된 단체는 복벽주의를 지향해가지고 그런 국권 반환 요구도 했고 복벽주의로서의 그런 좀 야 우리 왕 자리 돌려줘 좀 그런 주장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이어서 38번 문제. 인물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일단 리순에서 재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 문제에 제시된 인물은 리순 감옥에서 순국했어요. 그리고 여기 동양평화론 이게 중요했거든요. 이 38번의 인물은 안창호 선생님이거든요. 안창호. 안창호가 아니라 안중근 선생님. 안중근. 죄송합니다. 이 인물 안중근 선생님인데 일단은 이 리순 감옥에서 순국한 인물은 이 안중근 선생님이랑 신채호 선생님이 있어요. 신채호. 이 두 인물이 대표적으로 여기서 순국했고 이 동양평화론이란 건 뭐냐면은
이 안중근이라는 인물은 이 동양의 평화를 위협하는 인물이 이 이토 히로부미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뭐 그땐 조선이긴 한데 아무튼 그 조선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리고 일본인들까지 잘못 세뇌시킨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다. 그래서 이 인물을 처단해 버리면은 동양의 평화를 얻을 수 있고 그걸 위해서 한중일이 상호 협력을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이 안중근 선생님이 저술한 동양 평화론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알 것 같은데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1번 동양촉식 주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이거는 나석주. 뭐 일단 관련된 거라 당연히 맞을 리가 없고요. 2번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 정답이에요.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역에서 사살했죠. 정답이고요. 3번 한인애국단을 결성하여 의거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김구 선생님이죠. 여기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은 이봉창, 윤봉길 선생님. 4번 조선연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거는 김원봉 선생님. 그 뭐야 저번 44회 때 나왔는데 이건 참고로 1932년입니다. 5번 영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이거는 이재명. 잘 나온 키워드는 아닌데 이런 것도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39번 문제. 가 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어봤는데 이 문제도 가끔씩 이 김마리아 선생님을 몰라가지고 이 문제를 못 푼다고 하는데 제가 맨날 말하지만 이런 유형은 이 인물을 통해서 그 관련된 사건을 또는 운동을 제시하기 위해서 주는 거지 이 인물을 모른다고 못 푸는 게 아니에요. 포커싱을 정확하게 맞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28 독립선언이랑 고종이 인산일 이거는 제가 기출풀에서 지금까지 많이 말씀드려가지고 크게 설명은 안 드리고 이거는 3.1 운동이에요. 참고로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이다. 정말 강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3.1 운동인 거 알았으니까 1번 조선인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이거는 의열단이죠. 신치호 선생님이 폭력적인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자 그거를 주장한 선언문으로서 1923년에 만들어졌다. 2번 신관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하여 지원하였다. 이거는 광주 학생이죠. 광주 학생 항일운동. 다 적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간단하게 적을게요. 광주 학생 항일운동. 3번 박상진이 주도한 대한광복회 결성에 영향을 주었다는데 이거는 1919년이에요. 근데 이거는 1915년이라 시기적으로 당연히 말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안 맞고요. 4번 전개 과정에서 일제가 제압리 학살 등을 자행하였다. 이게 정답인데 아마 고급 42회인가 43회쯤에 나왔던 걸 기억하는데 당시 운동 당시에 제압리라는 그 교회 같은 데다가 그 조선인들을 몰아넣고 여러 가지 학살을 자행한 이 시기에 안타까운 사건이죠. 5번 대한매일신보의 후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이거는 국제보상운동이죠. 이 시기에는 딱히 특별히 어떤 신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없고 굳이 얘기한다면 1930년대 분화로드 운동 이런 게 대표적으로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김마리아 같은 인물 특히 여성 독립운동가가 진짜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출에 또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억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40번 문제. 가와 마에 들어간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 우리의 말과 역사를 지키고자 헌신한 인물. 제가 맨날 말했죠. 이런 문제는 막 섞는다고. 그럼 뭐 어떻게 섞었는지 한번 확인해보죠. 1번 잡지 한글의 간행을 주도하였다. 이거는 라랑 마의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 이번에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에 참여했다는데 똑같아요. 이게 왜 같냐면 이 키워드는 공통적으로 조선어학회거든요. 조선어학회. 그러니까 이극노, 최연배 그리고 이윤재 이 인물들이 조선어학회 인물로서 잘 나와가지고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조선어 학회랑 관련된 인물이다. 3번 민족의 어를 강조하고 조선학 운동을 추진하였다. 어디 보자 누구냐. 맞아요. 이거 3번이에요. 왜냐면
그 각각 인물마다 그 주장하는 게 있거든요. 뭐 여기서 누가 있지? 여기는 없는데 그 박은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혼을 강조하고, 뭐 신채호 선생님의 경우에는 뭐 아와비아 이런 거 얘기하고, 정인보 선생님은 어를 강조했어요. 그 각 인물의 그런 뭔가 강조하는 사상이랑, 이 조선학 운동이란 거는 그 정인보라는 인물 대표적으로 그 여유당전서 간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4번 애국심 고취를 위해 을지문덕전을 집필하였다. 이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랑 그 저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작자 미상인 것도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엔가에서 한능검에서는 작자 미상인 건 잘 정답으로 안 내가지고 나 신채호 선생님이 낸 걸로 잘 낼 것 같다. 그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번 조선사회 경제사에서 신민사학의 정체성론을 반박하였다. 이거는 나의 인물 백나온 선생님이 일제의 정체성론을 반박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제가 맨날 얘기하듯이 이런 문제는 막 섞는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막 섞고 막 섞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식으로 오답을 유도했는지 이 함정을 잘 피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는 이것만 맞추면 돼가지고 크게 설명은 제가 더 안 드릴게요. 자, 그럼 이어서 41번.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활동을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 대통령 이승만 각하를 탄핵하고 심판하며 박은식을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선거한다. 이게 중요했어요. 이건 1925년이에요. 제가 이 임시정부 6학년 때 상하이식은 딱 두 개를 강조하거든요. 이 23년에 국민대표회의랑 25년에 국무령제 및 2대 대통령으로 박은식이 취임했다. 이걸 항상 강조하는데 이번도 그대로 나왔어요. 25년이니까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이거 내면은 대체로 충칭시기 관련된 키워드가 답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1번 상균주의의 바탕을 둔 건국광령을 발표했다. 맞아요. 이게 41년 충칭시기의 대표적인 활동으로서 일치합니다. 정답 2번 무장투쟁을 위해 육군주만 참의부를 조직하였다. 이거는 만두 지역과 관련된 독립운동인데 23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23년, 24년, 25년 이렇게 외워두는 게 좋아요. 참정신 따가지고. 그래서 어쨌든 이전이라 안 맞아요. 3번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해 한인 비행학교를 설립하였다. 이거는 제가 저번에 설명드렸던 윌로우스 비행학교 45회 때 나왔는데, 윌로우스 비행학교라고 그 김종린이라던가 노백린 같은 인물들을 중심으로 미국 지역에서 그런 한인 비행사, 한인 독립군 비행사를 양성하기 위해 만든 학교이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펜이. 아무튼 이거는 20년이라서 안 맞고요. 4번 국민대표 회의를 개최하여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여기 써놨죠? 이거 23년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전이라 안 맞고요. 5번 파리 강화 회의에서 대표단을 파견하여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1919년.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지만 이 임시정부 유형은 이 상하이 시기의 활동이랑 충칭 시기의 활동을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선 상하이 시기의 활동을 일단 언급해놓고, 그 상하이 시기의 이전 활동들만 오답으로 쭉쭉쭉쭉 넣어놓고 충칭 시기의 답을 내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대한민국 정부 활동에서 이후 문제 내면 충칭 시기가 답이 될 확률이 95%예요. 이런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42번 문제.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제 기억엔 이 문제가 제일 쉬웠어요. 왜냐면 조선물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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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물산 이 정도 강조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물산, 장려운동. 솔직히 이건 키워드가 너무 쉬웠어요. 진짜 이 조선물산 보고서도 만약 뭐 이해 못했다, 바보입니다. 진짜 이거는 공부했으면 알았어야 돼요. 정말로 제일 쉬운 문제였어요. 이게 이 조선물산을, 그러니까 그 일제감정기 시기에 1920년대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량도 철폐하고 좀 관세를 높여가지고 조선 그런 산업에 타격을 주니까 조선 물산을 장려해가지고 우리나라 산업을 다시 키우자. 그게 물산 장려 운동의 핵심이죠. 근데 사실 이것만 봤어도 바로 추론은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기억.
조만식 등의 주도로 평양에서 시작되었다. 맞아요. 문제 제시된 운동의 주도자랑 시작 지역으로 참고로 국채보상운동이 대구입니다. 이거 항상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니은 자작회, 토사내용, 부인회 등이 활동하였다. 이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 제시된 그런 물산 장려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체들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디귿 국제보상 기성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이거는 국제보상 운동이죠. 심지어 이거 시기적으로도 일제감정기 이전이라 답이 될 리가 없어요. 아무튼 국제보상 기성이라 당연히 될 리가 없고요. 애초에 이건 국채를 보상하는 거랑 관계가 없는 운동이라 답이 될 리가 없고요. 리을 일본, 프랑스 등의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다. 이게 좀 어려운 선지거든요. 이게 원산 총파업인데 이게 원산 총파업이 그 일본인 감독으로부터 구타를 받아가지고 발생한 사건인데 재밌는 게 일본인 노동단체로부터 격려 전문을 받았대요. 아니 뭐 병 주고 약 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감독한테는 구타를 받았지만 같은 노동단체끼리는 야 그래도 우리가 같은 국가는 아니지만 그 너의 노동운동은 응원할게. 그런 느낌의 뉘앙스로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독, 그러니까 좀 나쁜 사람 성향을 가진 그런 감독과 당시 노동운동을 벌였던 그런 사람들의 심리는 다르구나. 그걸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선지라 이거는 좀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안 돼가지고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이어서 413번 문제. 가 법령이 적용된 시기 일제 정책을 물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회사 조직으로서 각종 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증가하니까 이걸 공포해서 허가주의를 채택했다. 그러니까 회사를 세우려는 애들을 그러니까 허가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뭔가 되게 회사 설립을 감시했다. 아니면 탄압했다. 회사령이에요, 회사령. 이건 맥락만 파악했으면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사료를 좀 읽는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실전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다양한 방식으로 탄압했다. 1910년대의 키워드죠. 참고로 1920년대부터는 허가주의가 아니라 신고주의입니다. 1번 제2차 조선교육령을 시행하였다. 이거는 22년부터 38년. 안 맞고요. 2번 범죄 즉결례에 의해 한국인을 처벌하였다. 맞습니다. 문제 제시된 시기의 키워드는 공포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인에게는 법을 되게 차별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못했으면 너는 그냥 무조건 처벌받아야 돼. 즉결 처벌권이 10년대에 또 다른 키워드라 정답이고요. 3번 조선 사상범 예방 구금령을 통해 독립운동을 탄압하였다. 이거는 41년. 참고로 보호관찰령이 36년. 안 맞고요. 4번 농민의 자력갱생을 내세운 농촌진흥운동을 실시하였다. 이건 그 국사편찬위원회 사이트에 찾아보니까 이게 32년부터 40년이나 나와 있거든요. 이건 제가 그러니까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끝난 연도가 틀리면 이거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찾아본 거에서 이게 40년으로 끝났어요. 아무튼 30년대 키워드라 안 맞고요. 5번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였다. 이거는 38년. 그래서 20년대, 40년대, 30년대, 30년대, 30년대. 그래서 10년대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 회사령 외에도 토지주사 사업도 같이 외워두세요. 자, 44번. 밑줄은 이 운동에 대한 거 나왔는데 여기서 일단 진주 지역에서 시작됐고 이 공평과 애정. 그러니까 이 맥락에서 나도 차별하지 말고 똑같은 사람으로서 대우해주세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형평운동이에요. 일단 진주지역이라는 게 중요했고 이 시기에 이런 평등을 요구할 만한 운동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여성운동과 관련된 근우회랑 이 백정의 신분차별운동 철폐운동인 그러니까 백정의 신분차별 철폐운동인 형평운동인데 사실 이 진주지역이란 키워드까지 파악해서 접근하는 게 중요했어요. 그리고 제가 이거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저울이라는 키워드가 힌트로 잘 나오거든요.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이 형자가 저울 형자예요. 저울대. 그리고 평자는 이 말 그대로 이 공평이거든요. 공평. 그러니까 저울에게 딱 대고도 평등한 것처럼 우리 백정도 똑같은 신분에서 대해주세요. 그게 형평운동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선지 분석을 해보면 1번 잡지 동광을 발행하였다. 아 이거 어려운 키워드인데 이거 수양동호회란 키워드거든요. 수양동호회. 이게 뭐냐면 그 안창호 선생님이 만든 흥사단이 있잖아요. 그 흥사단이 약간 한국에 넘어가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계열의 단체이다. 그래서 이 동광이라는 거는 이 수양 동호회의 기관지예요. 이건 좀 어려운 키워드라 제가 깊게는 설명 안 드릴게요. 그냥 수양 동호회고 이건 기관지다. 그것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2번 김광재 등의 발의로 시작되었다. 이건 국제 보상 운동이죠. 보통은 그 뭐야 그거 서상돈을 많이 주는데 이번에는 김광재를 줬네요. 조금 낯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3번 한일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되었다. 이거는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죠. 이 한일 학생 간 충돌 난 것도 사실상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낼 거 아니면 솔직히 낸 거를 제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 간 충돌 나온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다.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고 4번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를 목표로 하였다. 이게 정답이에요. 앞서 제가 이건 설명드렸으니까 더 설명 안 드릴게요. 5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를 구호로 내세웠다. 말 그대로 분하로드 운동이에요. 근데 이건 농촌계몽이랑 관련된 거라 연결이 안 돼요. 이건 신분차별 철폐 운동이라 관계가 없고 아무튼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 저울이란 키워드 꼭 기억해 두세요. 가끔 한능검에서 이것도 힌트로 줄 때가 있거든요. 자, 이어서 45번 가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을 물었는데 여기서는 일단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그리고 이거 제가 밑줄만 미리 쳐드렸는데 이게 왜 키워드가 되냐면 일단 여기서 중화민국 침략 전쟁을 개시했다잖아요. 이게 뭐냐면 1937년에 중해전쟁이에요. 중해전쟁. 그래서 이 중해전쟁이 발생한 시기 이후에 군사조직이란 거를 먼저 추론할 수 있고 잘 보면은 여기 뭐 혁명가, 독립을 쟁취한다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 사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랑 관련된 표현이거든요. 뭔가 독립, 쟁취한다, 혁명이다. 근데 이거 좀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아무튼 그리고 이 조선민족 전선연맹 이게 제일 중요한 키워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 제시된 단체가 이걸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게 조선의용대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선의용대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런 일종의 단체이다. 그래서 조선의용대 키워드로 저 조선민족 전선연맹이란 키워드가 정말 출제율이 높아요.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진짜 중요한 키워드예요. 별 5개 줘야 돼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장제수 위원장은 제가 서두른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조선의용대는 그 중국 국민당이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중국과 한국의 연합적인 성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군사 조직이다. 그러니까 연합보다는 솔직히 지원을 받은 게 더 맞긴 한데 아무튼 간에 이런 키워드도 주목해 두시면 좋아요. 1번 영릉가 전투에서 일본군에게 승리하였다. 이거는 조선혁명군. 여기서는 좀 빨리 적기 위해서 그냥 제가 조금 그냥 잘라서 그냥 반만 적을게요. 조선혁명군. 2번 미군과 연계하여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하였다. 이거는 한국광복군. 이건 요약하면 못 알아볼 것 같아서 그냥 적어놓을게요. 한국광복군. 아무튼 3번 그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어 유격전을 펼쳤다. 이거는 제가 맨날 말했지만 그 저번에도 얘기했었는데 그 중국 공산당이랑 그 김일성 같은 그런 북한 지도자 관련된 인물들이 만든 연합 성격의 그런 군사 조직인데
대표적으로 보천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몰아냈다. 그런 걸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4번 쌍성보에서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였다. 이거는 한국 독립군. 기청천 선생님이랑 관련된 키워드죠. 아무튼 그래서 4번도 안 맞고 정답은 5번인데, 제가 맨날 강조하는데 조선 의용대는 이 한자 키워드 관내 이것만 외워도 좀 풀기 쉽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중국 관내에서 결성됐다는 거는 앞서 얘기한 그 중국의 지원을 받은 대표적인 키워드인데, 이 한자 키워드 조선 의용대의 키워드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이 단체도 한 3회에서 한 번은 나와가지고 기억해 두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어서 46번 밑줄근 헌법이 적용된 시기를 물어봤는데, 여기 민주당의 윤보선 의원이 나왔고 내각 책임제,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헌법이 적용된 시기니까 이거는 3차 개헌이에요. 3차 개헌. 일단 이 윤보선이라는 인물은 그 60년부터 61년까지 활동했거든요. 그리고 내각 책임제 자체는 3차 개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윤보선 의원만 보면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3차랑 4차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4차는 소급 헌법이라 해가지고 뭔 얘기냐면, 그 3.15 부정자 처벌이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내용 하나도 안 보이고, 이 내각 책임자처럼, 그러니까 대통령보다 그 약간 좀 국회, 그러니까 의회 중심의 그런 정치 구조를 택한 거는 3차 개헌밖에 없어가지고 3차 개헌이랑 관련된 키워드를 꼽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찾아보면은 1번 반미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다. 안 맞아요. 이거 48년이에요. 시기적으로 이전이라 당연히 맞을 리가 없고요. 2번 통일주체 군민회의가 조직되었다. 이거는 72년. 제가 지금 말했지만 60년에서 61년쯤 사이를 골라야 돼서 다 안 맞고요. 3번 2년 임기에 국회의원이 선출되었다. 역시 48년이에요. 참고로 재헌국회만 2년 임기의 국회의원이라 이거 주의하시는 게 좋고, 4번 조봉암을 중심으로 진보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56년이에요. 참고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1번이랑 3번이랑 4번은 다 이승만 정부고, 여기 이 72년 이것만 박정희 정부라서 사실 어느 대통령 시기에 그 관련된 키워드냐 그것만 알았더라도 푸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5번 국회가 민의원, 참의원의 양원으로 운영되었다. 이게 정답인데, 그 3차 개헌 시기에는 그러니까 양원제라는 게 본격적으로 운영됐어요. 그러니까 발췌기관에서도 민의원, 참의원이라는 게 언급은 됐었는데 실제로 이게 어떤 이유인지 시행은 안 됐고, 이 민의원,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보이는 그 국회는 장면 정부 시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윤보선 대통령 시기.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47번 문제. 현대사 관련된 문제가 낸 것 같은데, 어디 여기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을 설치했다. 이게 중요했거든요. 그러니까 유엔 문제 이관이에요. 그러니까 남북 문제. 그러니까 정부 어떻게 세울지 이게 얘기가 안 나오니까 이때 이관시켰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것은 이 2차 미소 공동위원회도 결렬돼 버리니까, 더 이상 해결 못 하겠다. 유엔님 이거 남북 문제 어떻게 해결할지 좀 도와주세요. 했던 시기가 이 유엔 한국 임시위원단이 설치된 시기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이에요. 그래도 좀 제가 좀 설명을 여기선 조금 드릴게요. 이게 순서가 일단 여기 시기에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당시 여운형 선생님이라던가 안재홍 같은 선생님들이, 야 이제 우리나라만의 나라를 좀 만들어 볼까 싶었더니 남한에는 미국이 들어오고 북한에는 소련이 들어와가지고 이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를 개최해서 뭐 신탁 통치는 몇 년 할까, 정부는 어떻게 수립할까, 어떤 나라들끼리 세부적인 걸 논의할까, 그거를 정해가지고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어요. 원래는 나라가 더 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미국이랑 소련만 모였거든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말 더럽게 안 통해요, 둘이서. 그러니까 이때 이승만이 그 정읍 발언이라는 거 통해 가지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빨리 정부 세우자, 이러다
우리 언제까지 이러고 있어야 돼? 나라 광복한 지가 언젠데. 그래서 안 돼! 하고서 이때 여운형 선생님이랑 김규희 선생님이 좌우합작위원회를 만들어서 빨리 미소공동위원회도 속개하고 여러 가지 요사항을 반영했지만 여운형 선생님이 암살돼가지고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 2차 미소공동위원회도 개최했지만 또 실패해가지고 유엔에 문제를 이관했어요. 근데 이때는 원래 통일정부를 세우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수립하려고 하니까 당시에 김구 선생님이 안 돼! 남한만의 선거는 절대 반대한다면서 이때 남북 협상을 시도했어요. 남북 협상. 그러니까 남북 협상을 시도하니까 결국 시도했지만 또 대화가 안 통해가지고 결국 실패했고 그 뒤에 50 총선거를 결국 시행한 이후에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대로 정부가 수립이 된 거죠. 제가 조금 말을 되게 빨리 했는데 그래도 개념 강의를 한 번씩은 보고서 이거를 복습한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복습한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설명을 좀 빨리 드렸습니다. 근데 이유형도 거의 2회에서 3회는 꼭 한 번은 꼭 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을 저처럼 이렇게 안 보고도 딱딱 말할 수 있을 정도로 흐름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잡혀있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잘 나온 유형이라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이어서 48번 문제. 가해 민주화 운동에 대한 걸 물었는데 이 힌트가 나왔네요. 부산과 마산 지역 그리고 야당 총재의 국회의원직 제명으로 촉발되었고 여기 2019년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었다. 근데 이건 사실 남산의 부장들이란 영화들을 보셨다면 좀 쉬웠을 것 같은데 이게 부마항쟁이에요. 부마항쟁. 이 사건이 왜 발생했냐면은 그 이전에 그 YH 여공 농성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노동자들의 그런 파업 투쟁 같은 거. 근데 이거를 그때 박정희 정부 시기에 탄압을 하니까 그 당시 그 여공들이 여기 야당 총재 그러니까 신민당의 그 당사가 도망을 갔어요. 여기 도망을 가니까 당시에 그때 총재가 김영삼 전 대통령이거든요. 김영삼. 이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약간 박정희 전 대통령 눈에 보이기엔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기회 싶어가지고 국회의원직에서 제명을 시켜버렸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화가 나가지고 항쟁을 일으켰던 게 이 사건이에요. 그래서 흐름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었는데 이거는 1979년이에요. 박정희 정부 시기가 끝났던 시기의 민주화운동. 그래서 1번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배경이 되었다. 정답이에요. 이거 이후로 박정희 정부가 사실상 끝나버렸거든요. 2번 시민군을 조직하여 개헌군에 대항하였다. 이거는 5.18. 시민군이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도 5.18 외에는 없어요. 3번 허정 과도 정부가 구성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거는 4.19. 일종의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 시기 이후의 과도기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4번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역시 5.18이에요. 당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민주화 열망과 당시 개헌군에 의해 가지고 국민들이 희생되는 참상을 너무나도 여실히 보여줬다는 그걸 평가받아서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죠. 5번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대학 교수단의 시위 행진이 있었다. 이것도 4.19예요. 당시에는 학생들 외에도 교수들도 되게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이 부마항쟁이란 키워드도 잘 안 나왔어가지고 조금 어려울 수는 있었어요. 이 문제도. 근데 그나마 이 야당 총재 국회의원직 제명이란 키워드랑 이 키워드 바탕으로 그래도 추론은 가능하지는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운동이 너무 말이 안 맞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나오면 새로운 거 낸다고 당황하지 말고 속어법 좀 제발 쓰세요. 근데 이 문제도 솔직히 몰랐더라도 5.18, 5.18, 4.19, 4.19 이것만 알았었더라도 이거 문제 풀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속어법 제발 쓰세요. 이것만 비교해도 다 풀 수 있었거든요. 이런 꼼수 제발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어서 49번. 일단 이 문제에선 제일 중요했던 게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있었다.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직선제랑 이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시기면은 이게 87년이에요. 1987년. 그러니까 1987년 선거에 대통령 깃선제를 우리가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 뭐예요? 그걸 찾는 게 중요하거든요. 1번 3당 합당으로 민주자유당이 창당되었다. 이거는 틀린 게 9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거가 끝난 이후에 이 김영삼이라는 인물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런 말을 남기면서 이 노태우랑 그 다른 당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민정당이랑 그 이게 아마 신화민주당이었나?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당을 합쳐가지고 3당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이미 집권한 시기 이후 사실이라 안 맞고요. 2번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을 받게 되었다.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죠. 이것도 좀 간단히 적을게요. 이거는 김영삼 정부 시기 키워드라 안 맞고요. 일단 선거의 배경이니까 다 연결이 안 됩니다. 3번 비상계엄이 선포된 가운데 발췌개헌안이 통과되었다. 이거는 1952년인데 이승만 정부 시기. 애초에 키워드가 너무 연결이 안 돼가지고 당연히 이것도 말이 안 되고요. 4번 여당 부통령 후보 당선을 위한 3.15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 이건 60년이거든요. 똑같이 이승만 정부 시기라 안 맞아서 정답은 5번인데 5번 호원 철폐 등을 내세운 시위로 6.29 민주화 선언이 발표되었다. 그러니까 이 그 선거의 배경은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가지고 대통령 직선제를 얻어낸 그 민주화 운동의 결과를 묻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는 그냥 6월 민주항쟁을 냈구나 그걸 이해했으면 풀기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 6.29 민주화 선언이 이 대통령 직선제를 이룰 수 있는 성과를 가진 이 6월 민주항쟁의 핵심이에요. 그걸 이해하는 게 중요했어요. 만약 이 선거 내용을 좀 알았다면 쉬울 수도 있었는데 만약 몰랐다면 이 힌트로라도 짚어서 풀 필요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46회 고급 마지막 문제인 50번 문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정부의 통해 노력을 물어봤는데 여기에 이게 제일 중요했어요.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아마 이게 41회 때도 나왔던 것 같아서 제가 크게 설명 안 드리는데 이거 김대중 정부 시기 키워드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앞서 다룬 그 김영삼 정부 시기에 IMF가 터졌거든요. IMF. 그래가지고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좀 경제 회복을 위한 그런 일종의 정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니까 뭐 특별지원금,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번 14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이거는 노무현 정부 시기. 그래서 안 맞고요. 2번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서명하였다. 이거는 노태우 정부 시기. 유엔은 기본적으로 비핵화를 좋아한다. 안 맞고요. 3번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하여 통일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거는 박정희 정부 시기. 그래서 역시 안 맞고요. 4번 남북한의 교류 협력을 위한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합의하였다. 맞아요. 이 시기에는 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통해서 그 경제적 협력으로서 뭐 경의선 복구, 개성공업지구 건설 합의 이런 걸 이뤘죠. 5번 최초 이상가족 고향 방문과 예술공연단 교환을 실현하였다. 이거는 1985년에 전두환 정부랑 관련된 키워드예요. 전두환.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것으로 고급 46회 해설도 마쳤습니다. 이번엔 제가 좀 해설을 간단하게 했는데 만약에 이거 보시고 이해 안 되시는 내용 있으면 꼭 댓글로 질문 주시고 이제 심화알차 슬슬 들어가니까 심화알차 경향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팁을 많이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해설 마치고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